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 학종 합격자들의 내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향후 몇 년간은, 그러니까 2020학년도 대입, 2021학년도 대입, 그 이후로도 쭉 한 2025학년도 정도 대입까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분들께 입시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마도 내신 등급일 텐데요. 상위권 대학들이 아무래도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신입생을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학생부 전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과 내신 등급이 중요한 관심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학종이라는 전형이 흔히 말하는 정성평가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 내신 등급만으로 사실 당락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종에서 내신만큼 중요하다는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내신을 기준으로 대학 지원 여부부터 합격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명확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 몇 등급이면 어느 대학 학종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 자, 이런 정확한 통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과 같은 이런 말들이 도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설명회나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해 합격자, 학종 합격자 내신 분포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3, 4, 5등급 심지어는 6, 7등급 학생들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자료를 보여줍니다. 예, 제가 오늘 주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저도 보여드릴 텐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또 그런 인원이 아주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 어떤 학생들이었냐,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개한 대학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만 무성한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연세대, 고려대 또는 성균관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학종 합격자 중에 4등급 합격자 몇 프로, 3등급 합격자 몇 프로, 5등급 합격자 몇 프로 있다,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보통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아, 쟤들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겠지. 주변에도 솔직히 일반고 내신 4, 5등급 하는 학생이 서영고, 서성한, 중경희시 이상 학종으로 붙었다, 이런 학생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 학종 합격자들 중에 이 내신 3, 4, 5등급 이하 학생들은 과연 모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뿐일까, 또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정말 얼마나 특별한 학생들일까 라는 부분을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나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학종 준비를 하면서 본인의 내신 등급을 두고 고민하시는 우리 수험생 또 학부모 여러분들께 입시 전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자료는 경희대학교 2019학년도 입학 전형 통계 자료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그 중에서도 네오 르네상스 전형 지원자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분포 자료입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 자료를 공개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 홈페이지에 일부 자료를 공개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고 그 학교 설명회 같은 데에서 PT 자료로만 간단하게 보여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경희대 자료가 여러분들이 학종과 내신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자료로 꺼내봤습니다.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9학년도 대입 자료는 아직 대부분 대학들이 올리지 않고 있는데 경희대가 가장 빠르게 해당 자료를 올렸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실 때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요 표만 봐서는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붉은색 X표와 그 다음에 검정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자, 동그라미는 이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고요. 자, X편은 이제 탈락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합격해 놓고 충원 합격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편은 불합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원 합격 포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국문과 여기 국어국문과가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국어국문학과 2019학년도 모집 인원은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18명 합격자들이 모두 등록을 하진 않았겠죠. 보통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비번호 15번까지 최종 합격자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2019학년도 대입에서 경희대 학종에서 국어국문학과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통보를 받은 학생이 총 33명이 되는 겁니다. 18명은 최초 합격자고 그 다음에 15명은 추가 합격자, 이렇게 33명이 합격을 한 건데 지금 요 보시면 요 동그라미 있죠. 요 동그라미를 전부 세어보면 33개가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막 겹쳐 있는 것들은 세기가 쉽지 않지만 듬성듬성 있는 과들을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그 합격, 그 다음에 충원 합격 인원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정색으로 쳐 있는 이 동그라미 등급대 학생들이 경희대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다. 최종 등록 인원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학생들이 등록을 했고 또 일부 학생은 등록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붉은색 X표 되어 있는 학생들은 뭐 1단계에서 떨어지든 2단계에서 떨어지든 경희대에 최종 불합격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합격자 평균 등급해서 국어국문학과 2.7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합격자 평균 등급은요, 여기 검정색 동그라미 쳐진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아니고 이 중에서 최종 등록한 학생, 그러니까 18명이 되겠죠. 모집 인원이 18명이니까요. 18명, 요 까만 동그라미 중에서 18명의 평균 등급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들이 이런 비슷한 자료들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지금 검은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등급대 학생들은 등록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뭐 등록을 안 한 건 이제 본인 자유의사고 뭐 다른 대학에 또 합격을 했으니까 안 했겠죠. 어쨌건 간에 경희대 학종에서 붙을 수 있고 또 붙은 학생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그냥 전형적인 학종입니다. 뭐 1단계 서류평가로 뭐 정원의 뭐 세배수 뭐 이렇게 뽑아서 2단계에서 면접, 그 다음에 1단계 점수, 2단계 점수 합해서 최종 합격자 선발, 가장 흔한 학종 유형 중에 하나고요. 네오 르네상스 말고도 경희대 다른 또 학종이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 일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네오 르네상스 학종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시면 학과별로 전부 다 이렇게 평균 등급과 그 다음에 합격자 또 불합격자 분포가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이시죠? 뭐 등급 합격자 평균 등급이 좀 생각보다 다양하지요.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뭐 또 이과 계열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학종이 참 뭐 오묘한 건 뭐 이런 경우죠. 보면은 지금 내신 뭐 1등급대 학생이 요 빨간색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굉장히 적지 않은 인원들이 1단계든 2단계든 좀 탈락한 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X 표시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학생들 뭐 내신은 최상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뭐 2등급 때도 아주 뭐 새빨갛게 많이 있죠. 반면에 이제 뭐 지금 오늘 제가 문제로 삼는 이런 학생들 내신 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을 누르고 최종 합격을 했다는 거죠. 지금 요 아동가족학과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요 학생이 딱 4등급이겠죠. 평균 내신 등급이. 참고로 요 평균 내신 등급은요,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사탐,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뭐 과탐, 이런 주요 과목들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합격한 요 학생은 뭐 이제 중간 4등급 5등급 중간이니까 뭐 한 4.5등급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 뭐 수학과 물리학과 이쪽은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7등급 이하 학생까지도 이렇게 합격자 분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요 학생들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 등급 여기 나오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등급 나오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교과 내신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내신이 여기 나오면야 뭐 아무래도 우리 여기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문제는 뭐 내신이 잘 안 나올 경우죠. 사실 요 3, 4등급, 5등급 요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공부를 내가 많이 못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 아무튼 내신이 좀 잘 안 나왔을 때, 자기 기대보다 안 나왔을 때 상위권,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종으로 붙는 이 학생들은 과연 정체가 뭐냐,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그 경희대 자료를 조금 보기 편하게 지금 엑셀로 좀 바꿔봤습니다. 옮겨놨는데요. 보시면 국어국문학과 모집 인원 18명, 그 다음에 예비 합격자 15명, 평균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 등급 2.7등급 이렇게 나온 거, 아까 자료랑 똑같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어국문학과 합격자는 총 33명이었다. 미등록자 포함해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제가 새로 넣은 내용인데요. 아까 그 경희대 자료에서 바로 아까 요 자료에서 제가 지금 뭘 체크를 했냐면, 자, 요 3등급대 이하로 있는 요 검은 동그라미를 제가 직접 다 세어봤습니다. 세워서 숫자로 적은 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엑셀 자료입니다. 그래서 3등급 이하 합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쭉 좀 세어봤습니다. 대충 뭐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한 통계를 좀 내보고 싶어서 세어봤는데요. 그래서 쭉 모든 학과들을 다 세어봤더니, 물론 아까 동그라미 막 까맣게 겹쳐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확대해서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서 제가 세어본 결과 3등급 이하 내신으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합격한 인원은, 자, 미등록자 포함입니다. 자, 총 588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합격자 수는 몇 명이었냐? 여기 나와 있지만 2031명이었습니다. 이 인원들이 학종에 지원해서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고요. 물론 이 인원들이 전부 다 등록을 한 건 아닙니다. 등록을 안 한 일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등록 학생은 여기 보시는 모집 인원 1180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지원 인원은 18,5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자, 3등급 이하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 그러니까 2031명 약 29%, 거의 3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들 기준으로 내신 평균 등급은 대충 학과들 거 평균을 내보니까 2.68 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비율이 어떻게 많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적게 느껴지시나요? 경희대 학종에 지원해서 합격한 인원들, 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한 30%는 3등급 이하였다, 내신이. 아마도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뭐 많은 것 같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희대가 뭐 비슷한 서울에 있는 다른 상위권 대학들에 비해서 아주 특별히 뭐 많거나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자료를 좀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이건 2018학년도, 그러니까 지지난해 성균관대 학종, 여기는 등록자입니다. 아까 경희대는 최종 등록자가 아니고 일단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 전체에 대한 내신 분포였고요. 여기는 지금 최종 등록자 기준 내신 분포인데, 인문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자, 3등급, 4등급 여기 진한 색 두 개가 3등급, 4등급인데요. 인문과학 계열 꽤 높습니다. 여기도 거의 이거 한 40%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도 25 더하기 15니까 거의 40%. 경영 이쪽은 좀 적네요. 뭐 20%. 조금 안 되고요. 여기도 뭐 20, 한 1, 2%.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좀 높네요. 40% 좀 이상. 이런 식으로 보통 한 20% 후반에서 뭐 40% 초반까지. 자연계열도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 보시면 자연계열은 조금 더 3, 4등급 학생 비율이 인문계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자연과학 계열이 여기 보시면 한 18% 정도. 그 다음에 여기 한 21%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정시 그 입결로 입시 결과로 보면 성균관대가 경희대보다는 이제 조금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등급 학종 합격자 비율은 그렇게 뭐 오히려 성균관대가 더 조금 많게 보여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보시는 김에 다른 학교도 몇 개 좀 보실까요? 이거는 2018학년도, 이것도 지지난해 연세대 활동 우수형, 이건 뭐 연세대 이제 학종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학종인데요. 여기도 보면 비슷한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연세대는 말씀드린 성균관대보다
또 경희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자, 총 합격자 기준으로 인문 보면은 1.25등급 이상 학생이 32.5%고요. 여기 보시면 3등급 이하 학생은 요 밑에인데요. 예, 불과 여기 인문계열은 한 5% 안팎밖에 안 됩니다. 비율이요. 아까 성균관대 경희대하고는 좀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그리고 자연대 같은 경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등급 이하 학생은 아예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예, 의대는 좀 더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었죠. 고려대는 이제 설명회에서, 얼마 전에 설명회에서 2019학년도 최근 입시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베리타스 알파 인터넷 교육신문에서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반 전형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종, 전형적인 학종인데요. 합격자 평균 교과 성적이라고 해서 뭐 아주 자세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신 등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대 뭐 2.63, 문과대 3.15, 식품자원경제 3.10 이런 식으로 보통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 오히려 아까 보신 뭐 경희대보다도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 더 좋지 않은 오히려 그런 형태가 보이죠. 그 밑에 자연계열은 인문계보다는 조금 내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쨌거나 이 다른 학교들도 학종의 합격자들 중에 3, 4, 5등급 이하 학생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생들인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비교적 입시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이 경희대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요, 올해 경희대가 예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입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대학 입학 신입생 균형 선발 자체 영향평가 보고서. 이 자료를 저는 올해 처음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추구를 위한 균형 선발 자체 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자료, 이 보시는 6페이지에 해당하는 2019학년도 고교 유형 분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된 자료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또 지원자 전체, 합격자, 지원자, 합격자,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들의 고교 종류별 비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고 학생부 종합전형 최종 합격자 1761명, 과학고 33명, 외고국제고 239명 이런 식입니다. 사실 요 비슷한 자료를 그 대학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긴 한데요. 그 자료에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특정 전형에 대한 통계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시, 수시 그냥 다 합한 전체 합격자들의 고교 종류별 대략적인 비율은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서 다른 대학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전형의 합격자들 출신 고교 유형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 자료도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엑셀 파일로 좀 옮겨봤습니다. 옮겨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 자료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경희대 학종 전체 입시 결과라고 해서 아까 보신 네오 르네상스 전형뿐만 아니라 고교 연계,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이것들도 이제 전부 학종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자들이 전부 포함된 자료라는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지원자 고등학교 종류별로 몇 명이었고 그 중에 최종 등록자는 몇 명이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특목 자사고 지원자, 그러니까는 자사고, 과학고, 외고국제고, 영재학교, 이 학교 학생들만 따로 이렇게 밑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포함한 고교 연계, 고른기회 전형에서 특목 자사고, 영재고 지원자들은 총 4,497명이었고 전체 지원자 중 한 15.7%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최종 등록자는 4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자 대비 16.1%. 문제는 요 특목자사고 최종 등록자 숫자가 지금 네오 르네상스 전형뿐만 아니고 다른 전형 지원자들까지 포함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고교 연계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불리하거나 또는 아예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전형이기 때문에 요 인원 대부분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 지원자라고 봐도, 그 지원에서 합격한 자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아까 요 처음 자료랑 좀 비교를 해 볼 건데요. 지금 3등급 이하 합격자 미등록자 포함해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588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앞서 보신 자료에 의하면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422명 정도가 경희대 학종에 합격해서 최종 등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추론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추론이냐면 특목 자사고 최종 등록자 수의 442명 중에 상당수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바로 요 내신 3등급 이하 합격자에 포함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에서 지원한 학생들이고,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뭐 3등급 이상 1, 2등급이면 물론 경희대도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하더라도 최종 등록을 안 하고 다른 학교에 합격해서 가버릴 확률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3등급 이하 합격자 대부분은 이 학생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부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00명 이상의 학생들은 3등급 이하 합격자에 포함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바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좀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 588명은 3등급 이하 합격자 수인데 이 인원들이 여기서 말하는 최종 등록자 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 중에서 최종 등록을 안 한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그런데 내신이 3등급 이하이면서 3, 4, 5, 6등급이면서 학종으로 경희대에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이 사실은 등록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 합격해서 더 좋은 학교로 갔을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도 상당수는 적어도 7, 80% 이상은 최종 등록자에 포함됐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50명에서 한 500명 안팎의 인원들은 최종 등록자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자, 최종 등록자 중 특목 자사고 학생 3등급 이하 300명, 우리가 350명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3등급 이하 합격자 최종 등록자로 추려보면 450에서 500명 정도. 그렇죠? 그러면 경희대 학종에 합격한 3등급 이하 학생 중에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래저래 좀 뇌피셜이죠, 일종의 추론을 해보면 경희대의 학종 네오르네상스 합격자 3등급 이하 인원 중에서 30%에서 40% 정도는 일반고 학생들이다,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등급이 낮은 학생 중에 경희대에 합격한 학생 중에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 수가 우리가 그전에도 추정을 해왔지만 많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특목고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학생 3등급 이하 학생 중에도 경희대에 학종 전형에 붙은 학생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경희대 학종 입시 결과 자료 분석해 본 결과 학종 합격자 중 내신 3, 4, 5등급 이하 학생들이 결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만은 아니다. 그 학생들이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보다 더 많은 건 맞지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기준으로 보면 한 3, 40% 가량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3, 4, 5등급 학생들이 최종 합격을 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자,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그렇다면 과연 일반고에서 내신이 3, 4, 5등급 학생들은 학종에서 어떻게 붙을 수 있었을까? 그 학생들은 다른 3, 4, 5등급 내신의 학생들, 보통 일반고에서 내신 4등급, 5등급이면요, 이 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입시 전략은 사실은 교과 내신으로 충청권 대학을 지원하는 게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학종을 넣더라도 뭐 인솔은 조금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좀 엄두내기가 쉽지 않고 보통은 뭐 경기권이나 그 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어디까지나 뭐 경험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반고에서 뭐 특목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고에서 내신이 4, 5등급 이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상위권 학종에 붙는 학생들의 내신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 5등급은 주요 과목 전체 평균이고 탐구든 뭐 수학이든 국어든 또는 영어든 한두 개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탁월한 성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평균 등급은 낮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균은 뭐 4등급이지만 뭐 화학과 지원한 학생이 화학은 1등급이라든지 2등급이라든지, 또는 뭐 흔히들 하는 얘기지만 수학 과목 하나만큼은 등급이 꾸준히 뭐 상승했다든지, 이런 식의 포인트 지점이 있다는 게 낮은 내신으로도 상위권대 학종에 붙은 학생들의 학생부 특징 중에 하나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서의 학업 필수 역량을 보여주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정 과목의 내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과 세특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어떤 측면에서건 자신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신이 낮으면서 상위권대 학종에 붙는 일반고 학생들 또 다른 특징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건 누가 봐도 조금은 인상적인 활동이 한두 개쯤은 있다는 것이겠죠. 그게 뭐 동아리가 됐던 아니면 개인적인 탐구 활동이 됐던 아까 말씀드린 또 뭐 독서가 됐던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특별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교과나 비교과에서 자신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한두 개쯤은 있는 학생들이 일반고, 교과 내신 전체 평균은 좋지 않더라도 상위권대 학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학종으로 입시 도전할 때요, 오히려 저는 조금은 상위권 대학을 한번 카드 하나 정도는 공격적으로 지원해 보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경기권에서 학종을 운영하는 대학들에 지원하는 것보다 좀 상위권대 학종,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도 좀 많고 학종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자기가 진짜 어떤 특성을 갖고 특색이 있는 학생이라면 좀 더 어필하기가 쉬울 수 있다. 자소서에서든 면접에서든. 오히려 경기 외곽이나 충청권에서 학종으로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내신 의존도가 좀 높아 보이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좀 낮으면 아예 1단계에서 통과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성향이 서울의 상위권 대학보다 더 강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종 평가 인프라 자체가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보다는 좀 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자들의 이제 내신 격차가 뭐 다양해지게 되면 일단은 내신으로 학생들을 좀 걸러내고 선발하는 게 좀 학교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가 있어서 그러겠죠. 앞으로도 제가 많은 학교들의 입시 자료들, 결과 자료들을 분석해서 추론을 좀 이끌어 나아갈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주변에 뭐 한두 개 사례만으로 자신의 지원 전략 결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통계 자료들 또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셔서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